여러분은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돈도 있고, 직함도 있고, 겉보기엔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없어 보이는 사람. 반대로,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데도, 왠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요. 특히 작은 돈 앞에서의 표정, 식사 자리에서의 행동, 내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인색함은 반드시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티는 반드시 부유함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이느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우리를 위로 올려놓고 또 어떤 태도가 우리를 스스로 낮추는지 그 조용한 차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제는 많이 가지는 것보다 품격 있게 남는 것이 더 중요한 나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태도였구나.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색함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가난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인색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넉넉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문제는 액수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특히 작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반응이 그렇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계산서를 슬쩍 미루는 모습, 커피값 몇천 원을 두고 과하게 계산하는 표정, 톨게이트 1,000원에 놀라는 반응. 그 순간 사람들은 그 돈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크기를 읽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도 저렇게 계산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는 이미 한 걸음 멀어집니다. 인색함은 절약과 다릅니다. 절약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태도이고 인색함은 타인에게 닫혀있는 태도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자리에서까지 늘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앞서면 그건 여유가 아니라 불안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한 사람에게 마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의 여백입니다. 혹시 나는 작은 돈 앞에서 내 품격을 깎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작은 돈에서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는 큰 일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외로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 식당 선택은 늘 가장 저렴한 곳, 함께 먹는 자리에서도 혹시 손해볼까 계산하는 눈빛. 상대는 그 돈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대하는지 읽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는 이미 서로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집니다. 저 사람은 이 자리도 투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이 느낌이 드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게 얻어먹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마음을 쓰는 태도를 보고 싶은 겁니다. 작은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배려도 주저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계산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까지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여유는 사라집니다. 여유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신이 들어옵니다. 혹시 우리는
1,000원, 10,000원 때문에 10년갈 인연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자수성가형 부자의 역설. 스스로 일어서서 성공하신 분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바닥에서 시작해 누구의 도움 없이 돈을 벌고 자리를 잡았다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이 길고 치열할수록 돈에 대한 감각은 더 예민해집니다. 한 번에 큰돈이 들어오는 경험, 사업이 성공하며 느끼는 짜릿함. 그때의 감정은 매우 강렬합니다. 그 이후 일상의 소비는 솔직히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아깝다기보다는 의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문제는 그 태도가 관계로 옮겨간다는 데 있습니다. 식사 한 번, 작은 선물 하나, 함께 시간을 쓰는 일에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도파민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자극이 아니라 반복으로 쌓입니다. 사업에는 과감했던 사람이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계산적이 될 때 주변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하지만 어쩌면 사람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써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성공은 돈을 키워주지만 품격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귀티의 본질은 여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귀티는 사실 돈의 냄새가 아닙니다. 그건 급하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말을 서두르지 않고 작은 실수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계산서를 보는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여유가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항상 이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더 가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짧고 표정이 단정하고 움직임이 조용합니다. 반대로 조급한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표정이 굳고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서둘러 꺼냅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읽어냅니다. 저 사람은 안정되어 있구나. 저 사람은 아직 불안하구나. 귀티는 결국 안정감의 신호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서 손해를 조금 보아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태도. 그것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속도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속도는 젊음의 영역입니다. 중년 이후의 매력은 속도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혹시 나는 요즘 너무 서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손해에 표정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시간입니다. 귀티는 비싼 옷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가장 쉽게 드러내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 자리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하지만 먹는 순간만큼은 본능이 먼저 나옵니다. 입을 벌린 채 씹는 습관, 젓가락을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음식을 급하게 집어가는 손. 본인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식사 예절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통제력, 배려심, 그리고 배경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먹는 속도가 빠를수록 조급함이 보이고 음식을 독점할수록 결핍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함께 오래 식사하고 싶은가? 사람은 편안함을 주는 사람 곁에 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불편함을 주는 사람 곁에는 마음이 머물지 않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아도 풍요로워 보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건 배가 아니라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식사 자리에서
내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이미지를 깎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볼 시간입니다. 품격은 식탁 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식탐은 결핍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같이 나눠 먹는 자리에서 먼저 많이 담는 습관, 혹시 부족할까봐 서두르는 손, 누가 내 것에 젓가락을 대면 예민해지는 표정. 이건 단순한 식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기억. 결핍은 종종 음식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풍요로운 사람은 천천히 먹습니다. 나누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부족했던 경험이 남아있으면 사소한 자리에서도 무의식이 먼저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장면이 관계의 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그 느낌은 존중 대신 안쓰러움이나 거리감을 만듭니다. 식탐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나누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나는 항상 먼저 챙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잃을까봐 마음을 꽉 쥐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진짜 풍요는 접시 위의 양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왜 말을 많이 할수록 없어 보일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솔직하면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사정, 내 숫자, 내 속마음을 필요 이상으로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계산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나 빚이 5천 있어. 이번 달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순간 무게감은 줄어듭니다. 귀티는 약간의 여백에서 나옵니다. 다 말하지 않는 침묵, 굳이 설명하지 않는 태도, 필요한 만큼만 드러내는 절제. 그것이 사람을 단단해 보이게 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설명하려는 사람처럼 보이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릴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디까지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이 있는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선이 없는 사람은 쉽게 소비됩니다. 혹시 나는 불안해서 너무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해받고 싶어서 내 속을 다 꺼내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말을 줄이면 가벼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무게가 생깁니다. 귀티는 침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진짜 부자는 어떻게 다를까?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진짜 부자는 부자로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고 자신을 증명해야 할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과하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짜 부자는 끊임없이 보여주려 합니다. 차, 시계, 브랜드, 숫자. 나 이 정도야. 그 말을 여러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시당할까봐, 혹시 들킬까봐. 그래서 겉을 두껍게 칠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과하게 강조하는 순간 오히려 속이 비어 보입니다. 진짜 부자는 자기 취향을 따릅니다. 남이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편해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평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태도에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시선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볼 시간입니다. 진짜 무게는 겉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속이 단단할 때 겉은 굳이 소리내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옷차림은 돈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티는 비싼 옷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티는 가격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돈에서 나옵니다. 구김이 펴진 셔츠, 실밥이 정리된 소매, 보풀이 제거된 코트, 깨끗하게 닦인 구두.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생활을 상상합니다. 구겨진 옷은 정리되지 않은 하루를 떠올리게 하고, 보풀이 많은 코트는 손이 닿지 않는 삶처럼 보입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정돈되지 않으면 어딘가 흐트러져 보입니다. 반대로 값비싸지 않아도 단정하면 신뢰가 생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발랄함보다 안정감이 더 큰 자산입니다. 정장은 사람을 책임질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다림질된 옷은 스스로를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평가에서는 크게 작용합니다. 혹시 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의 정돈이 내 인상을 깎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귀티는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생활의 흔적을 관리하는 태도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지각보다 더 없어 보이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늦습니다. 약속 시간에 딱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늦은 이후의 태도입니다. 헐레벌떡 들어오며 숨을 고르지 못한 채 과하게 변명하고 상황을 길게 설명하는 모습.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낮춥니다. 지각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늦었다면 짧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리를 안정시킵니다. 설명은 길지 않습니다. 표정은 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불안을 드러냅니다. 불안은 서열을 낮춥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보다 안정된 사람을 위로 올립니다. 중년 이후의 품격은 속도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고, 과하게 웃지 않고, 불필요한 변명을 덜어내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혹시 나는 실수보다 반응 때문에 스스로를 깎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늦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귀티는 완벽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품격은 결국 감정 조절입니다. 우리는 종종 품격을 외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비싼 옷, 넉넉한 자산.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 남는 것은 감정의 방식입니다. 화를 어떻게 내는지, 섭섭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게 사람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금세 얼굴이 굳는 사람, 손해를 보면 바로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 그 옆에 오래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표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분노를 삼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루라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성공보다 안정이 더 큰 힘입니다. 감정이 거칠수록 삶은 가벼워 보이고, 감정이 정돈될수록
사람은 깊어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상처도 받고 억울함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날 것으로 드러낼 것인지 잘 다듬어 표현할 것인지는 선택입니다. 혹시 나는 요즘 감정이 먼저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내 표정이 내 품격을 깎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볼 시간입니다. 귀티는 말투에서 나오고 표정에서 드러나며 감정 조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건 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가볍게 대하지 않는 사람, 자리를 지킬 때 무게를 느끼게 하는 사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존중을 얻기 위해 과하게 보여주려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하지만 존중은 설명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존중은 태도로 축적됩니다. 말을 줄이고, 반응을 줄이고,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타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순간, 그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로 올려놓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저분은 다르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재산보다 오래 갑니다. 혹시 나는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 존중을 먼저 주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귀티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단단히 세운 사람은 굳이 외치지 않아도 조용히 존중받습니다. 중년 이후 이미지는 자산이 됩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로 승부합니다. 조금 거칠어도, 조금 서툴러도 열정이 덮어줍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의 시간을 살아왔고,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그 시간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능력만큼이나 이미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미지는 꾸미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작은 자리에서의 태도, 식사할 때의 속도, 돈을 대하는 표정, 말을 멈출 줄 아는 절제. 이 모든 것이 쌓여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새로 시작하는 일이 드뭅니다. 대부분은 오래 이어질지 아니면 조용히 멀어질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인상이 더 오래 남습니다. 저 사람은 편안하다. 혹은 왠지 불편하다. 그 차이가 다음 만남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많이 벌기보다 잘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무게, 말보다 침묵, 과시보다 절제. 혹시 나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돌아볼 시간입니다. 중년 이후의 품격은 의도적으로 만들기보다 조심스럽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 다듬음이 인생 후반을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관계에 투자하는 5가지 습관.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작은 습관 5가지만으로도 인상은 달라집니다. 첫째, 작은 자리에서 먼저 계산하십시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번이 오래 기억됩니다. 둘째, 음식은 나누는 연습을 하십시오. 좋은 것을 먼저 권하는 습관은 결핍을 지우고 여유를 남깁니다. 셋째, 말을 줄이고 더 들으십시오. 내 이야기를 덜어내는 순간 상대의 마음이 열립니다. 넷째, 숫자는 흐리게 말하십시오. 구체적인 액수 대신 상황만 전해도 충분합니다. 여백이 무게를 만듭니다. 다섯째, 조급함을 줄이십시오.
늦었을 때는 짧게 사과하고 실수했을 때는 담담히 인정하십시오. 이 5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고 남은 시간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 혹시 나는 큰 변화만을 기대하며 작은 습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장면에서의 선택이 결국 그 사람의 무게가 됩니다. 결국 나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귀티는 돈이 아니라 충분함에서 나온다는 것.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작은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식사 자리에서 조급해지지 않고 내 이야기를 다 쏟아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 자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동료였고, 가정을 책임졌고, 수많은 선택을 견뎌왔습니다. 그 세월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대신 조금 더 단단해지면 됩니다. 더 크게 말하려 애쓰는 대신 조금 더 조용해지면 됩니다. 중년 이후의 품격은 얻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여유가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귀티는 밖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태도입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여유 있게 걸어가십시오. 품격은 언제나 그 사람의 뒤를 조용히 따라옵니다. 조용히 남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참 오랫동안 남보다 앞서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는 조금 조급해졌고, 조금은 계산적으로 변했고, 가끔은 불안해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작은 돈에 흔들리지 않고, 식사 자리에서 편안하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저분은 다르다. 귀티는 과시가 아닙니다. 소리내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버티는 힘입니다. 품격은 누군가를 누르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돈보다 태도, 속도보다 무게, 말보다 침묵.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인생 후반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남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중년 이후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